패키지 개념으로 운영을 해요. 그다음 다이빙, 하루 다이빙 다 포함해서 보통 보시면 돼요. 고고다이. 안녕하세요. 고고다이브 대표 김영석입니다. 고고다이브 콘텐츠팀 박별입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보홀로 투어를 가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궁금한 점 투성이더라고요.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몇 박 며칠로 가야 되는지, 또 해양생물은 뭐가 있는지, 총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게 맞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첫 프리다이빙 투어로 좀 추천해드릴 수 있는 필리핀 보홀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홀은 몇 박 며칠의 여행 정도가 좋을까요? 보통은 4박 5일 정도로 잡아요. 1일차에 퇴근 후에 출발할 수가 있어요. 항공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2일차에 체크 다이빙, 편안한 다이빙이죠. 그러니까 바로 막 깊이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컨디션도 체크하고 수심 트레이닝을 할 때도 있고요. 2일차는 3일차, 4일차 모두 다이빙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펀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5일차 새벽에 고래상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보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고래상어 투어를 하고 한국으로 오는 식의 일정이 일반적이죠. 물론 이거는 변동될 수 있는데 가장 흔히 이제 진행되는 일정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와, 그러면 주말을 끼고 가면 직장인들은 연차 2개만 쓰면 되는 코스네요? 맞아요. 그 황금 연휴 끼면은 거의 연차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인솔을 하기도 편하고 투어를 열기도 편하고 회원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에게 정말 꿈의 여행지일 것 같은데요. 그럼 보홀에 꼭 추천하고 싶은 포인트 있으실까요? 보홀의 포인트들은 정말 무수히 많아요.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바다라는 게 똑같은 포인트를 또 들어가도 매번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도 특색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우스팜 비치라고 있는데 리조트 앞에 그냥 비치가 쭉 있거든요. 조금만 헤엄쳐서 나가면은 경비행기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진짜 경비행기예요? 네, 경비행기. 이제 누가 놓은 거 아니고? 놓은 거 아니고 만조 간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 6, 7m? 오! 그러니까 프리다이빙으로 접근하기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걸어서 헤엄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죠. 가서 한번 투어하고 앞에 리조트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리조트에서 그냥 칵테일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좀 쉴 수도 있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릴렉스하는 느낌으로 가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럼 경비행기 말고 물고기도 그 안에 있긴 한 거죠? 물고기가 그 안에 막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건 아니고. 집을 짓고 사는 건 아니고 경비행기가 있으면 산호도 또 그런 데 잘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물고기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주의할 점은 하나 말씀드리면 걸어 들어가는 경우에 그 앞쪽에 성게가 꽤 많아요. 아프겠다. 근데 성게는 네. 가시 박히면 계속 파고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그쵸? 진짠가요? 네. 그걸 계속 막 빼려고 하면 더 파고들 수 있고 보통 식초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딱 한번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식초 했어요. 식초. 심하면 또 병원 가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사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대충 사는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사우스팜. 두 번째로는 나팔링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나팔링. 나팔링이라고 정어리 떼로 되게 유명한데요. 정어리 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작은 물고기 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구름처럼 막 있는 거죠. 내가 막 정어리 떼로 막 헤엄치면 걔네들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막 나를 휘감기도 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와. 사진도 이렇게 멋있게 나올 때도 있고. 네. 정어리떼라는 게 어떤 물고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물고기를 다 아니에요. 정어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걸 떼를 정어리 떼라고 해요. 걔네들이 그런 특성을 가져요. 이렇게 모여 있고. 큰 물고기처럼 보이려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저도 걔네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떼지어서 하는 애들이 더 맹수 있죠. 네. 상어 이런 애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뭉쳐 있는 거잖아요. 한번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트를 타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보통은. 보통 프리다이빙을 하면 이제 계단 쭉쭉 내려가가지고 그냥 입수하면 되기 때문에 또 접근도 편하고 멀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배 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심지어 이렇게 스노클링도 가능해요. 스노클링. 그리고 나팔링 거기서 조금만 더 헤엄치면은 절벽이 있는데 크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바위가 크게 있고 여기 사이에서 딱 사진 찍는 그거 찍을 수 있는 포인트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홀 옆에 팡라오라는 작은 섬이 이제 다이빙 센터들이 쫙 있는 건데 편하게 보홀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고 통칭을 하는 거고 보홀을 가는 이유는 보홀에서 가깝게 그 방카보트라는 필리핀 보트를 타고 40분 정도만 가도 발리카삭이라는 섬이 있어요. 국립공원. 그러니까 보호구역이야. 필리핀에서도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어. 퍼밋이라고 들어가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요. 다이빙 센터들에서 이제 그런 걸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건데 사람이 엄청 많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겠죠. 그 예약이 밀리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갈 수 있는데 일정 중에는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한 번은 발리카삭 이제 가면은 보호구역이니까 엄청 맑고 환경이 좋겠죠. 환경이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 달라요, 사실. 누가 만든 거예요? 정체가 좀 네. 이상해. 근데 많이 들어가요. 그건 발리카삭은 거북이
이런 것도 막 볼 수 있고. 발리카사에 가면은 거북이를 발리카사는 100% 볼 수 있는 건가요? 100%예요. 거북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얕은 곳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디 그냥 뭐 아파가지고 배 위에만 있지 않는 이상은 물에 들어가면 거의 100% 볼 수 있다. 좀 친화적이에요, 걔네들이. 도망가는 거북이들도 있는데 거기 거북이들은 좀 친화적이라서 도망도 잘 안 가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막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별님 찍으셨나요? 네, 저 찍었죠. 스쿠버로 갔을 때. 스쿠버로 찍었던 것 같아. 네. 세계 중에 제일 추천하는 곳은 그럼? 역시 발리카삭이죠, 발리카삭. 발리카삭. 그런 뭐 거북이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다이빙 환경이 되게 좋아요. 물도 맑고 벽으로 쭉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월다이빙 하기도 되게 좋고 산호들도 많고. 산호들이 많으면 또 어떻게 했어요?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들도 많고. 각 포인트들의 수온은 어떤가요? 수어는 비슷합니다. 슈트를 이거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필리핀이니까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저는 보통 벗고 하고요. 네. 저는 추위를 잘 안 타요. 그래도 반복된 다이빙을 하면 체온을 계속 뺏기면서 추울 수 있거든요. 얇은 2mm나 3mm 슈트.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프링 슈트 있죠. 그냥 네네. 비키니 슈트라고도 부르는데 짧은 거 그런 거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주의할 거. 우리 슈트를 입는 목적은 뭐죠? 해양 생물로부터의 보호. 그렇죠. 아, 맞아요? 두 가지잖아요. 원래 보통 체온 보호만 많이 얘기하는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있잖아요. 네. 산호 같은 데 긁히면은 이게 흉지서 잘 낫지도 않아요. 몸을 가누는데 자신이 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잘 챙겨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을 대략적인 스케줄로 짜주신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일차는 일단 퇴근 후 보홀로 출발. 리조트에 좀 늦게 도착해요. 새벽에 뭐 한두 시 이렇게 도착하는데 푹 자고. 2일차는 이제 체크 다이빙 보통 많이 하는데 경비 비행기 포인트 많이 갑니다. 오후에는. 3일차는 발리카삭 많이 가요. 발리카삭. 오전 오후 쭉 다이빙하고 돌아옵니다. 이날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4일차는 나팔링 같은데 정어리랑 또 놀다가 오는 경우가 많고. 5일차는 마지막 날은 귀국하는 일정인데 놀 수 없죠. 그쵸. 새벽 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고래상어. 너무 좋네요. 차 타고 막 1시간 가가지고 고래상어 살짝 보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거죠. 아주 본전을 뽑네요. 이런 일정이죠. 좀 오후에 날 잡고 볼 본섬 투어를 가기도 해요. 본섬. 원숭이도 투어도 있고 그 초콜릿 트리라고 초콜릿처럼 초콜릿 그 키세스처럼 생겼다고 뭐 세계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또 불가사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짚라인 되게 재밌대요. ATV. 그거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반딧불 투어도 다이빙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다양하게 즐길 게 있어서 사실 되게 알찬 것 같아요. 본섬을 가지 않게 되면 보통 밤엔 뭐 하나요? 다이빙하고 그냥 자나요? 별님 같은 분들은 이제 술을 드시겠죠? 술을 유명한 그 알로나 비치 이제 거기 막 상점들도 많고 술집도 많고 하거든요. 마사지가 있어요. 마사지 1일 1마사지 하나로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수준 정도. 진짜 싸네요. 진짜 싸죠. 저는 어차피 돌아올 때 항공기 타면 바로 묵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는데 저는 진짜 감성 없으시다. 그래서 별님은 쿠버로 가셨을 때 받았어요? 마사지? 아, 전 마사지는 한 번도 안 받았고요. 네. 저는 마사지가 좀 느낌 같아요, 느낌. 시원해진다는 느낌. 그쵸. 네. 플라시 뭐야? 네, 플라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 저는 그 시간에 알로나 비치에서 술 흔 먹었죠. 드시고? 네, 비치 클럽 이렇게 딱 열린 데서 외국인들하고 놀았죠. 음주 가무. 네, 너무 좋죠. 그게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실 가격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맨 첫 번째로 결제하게 될 항공권, 왕복 항공권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하면 저렴하게 한 걸까요? 예약하는 시점에 따라서 엄청 다르겠죠. 다른데 싸게 끊으면 20만 원대도 있어요. 프로모션 할 때 잘 이용하면은 직항인데도 20만 원에 끊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사실 효율적인 거예요. 이 다이빙 투어 여행지로. 투어 적정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막 숙박 혹은 뭐 다이빙에 들어간 입장료 이런 것들을 합치면 경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유명한 호텔들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목적이 이제 휴양보다는 다이빙을 하러 간 거잖아요. 다이빙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개념으로 운영을 해요. 숙박비 따로 뭐 밥값 따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숙박 그다음에 식사 다이빙까지 포함한 가격을 많이 받거든요. 요게 이제 숙박비 2인 1실 기준이고 이제 조중 석식 아침 점심 저녁 다 줄 때도 있고 뭐 석식은 나가서 먹을 때도 많긴 해요. 일단 다이빙 하루 다이빙 다 포함해서 보통 한 100불 정도 보시면 돼요. 100불. 100불.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요 정도면 예산 잡으실 수 있겠죠. 별도로 리조트에서 받는 것들은 그 이외에 이제 투어들 고래상어 내일 추가할게요. 원숭이 보러 갈게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동비랑 뭐 입장료 같은 게 있겠죠. 차량을 이제 완전 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편도로 뭐 그냥 교통편을 예약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타입에 따라서 좀 달라요. 대략적으로 차량 8인 기준으로 한 800에서 3,000 페소 정도. 근데 이것도 비싸진 않아요. 어차피 나눠서 엠빵 하니까. 더 설명드리면 아까 고래상어 투어 있다 그랬죠. 릴라를 보통 가는데 입장료가 1,500 페소. 1,500페소. 1,500 페소 얼마죠? 3만 원? 저도 몰라요.
자막에 써드리겠습니다. 네네. 정어리 때 나팔링 가는데도 입장료 살짝 내야 되는데 그거 300페소. 환경세예요. 그냥 환경을 보호한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발리카사 가는 배가 있어요. 그룹이 나눠서 낼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6에서 8,000페소 정도. 이건 좀 인원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중 사진 같은 거 영상들 같은 강사님이랑 그룹이서 가면 이제 그 안에서 해결하겠죠. 거의 현지 샵을 이용을 한다. 추가 피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국 감성은 아니죠. 그죠? 무만하면 추가 차지잖아요, 진짜. 한국 감성은 아닌데 공항 핏드랍 공항 핏드랍은 편도 800페소 정도. 그룹으로 가면 좀 싸지겠죠, 그죠? 차가 쉐어를 하니까. 모여서 가는 게 확실히 저렴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엠빵 다 엠빵 치니까. 그렇다면 정말 비행기값 포함해서 총 경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항공병 이제 가격도 달라지니까 그냥 보홀 여행 간다, 다이빙 투어 간다라고 보면은 항공권 포함. 포함 1,000불에서 한 1,200불 정도면은 가는 것 같다. 물론 거기서 이제 별님같이 음주 가무를 많이 하시면은 엄청 많이 늘어나죠. 좀 많이 썼죠. 네, 많이 쓰죠. 밤에 많이 썼죠. 많이 써는 게 좋아요. 경제도 살려줘요. 네. 대표님 덕분에 보호 투어에 대한 이런 게 좀 많이 갖춰진 것 같아요, 지식들이. 보홀 좋은 곳이니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초급 다이버일수록 추천해드렸을 때 거의 실패가 없는 여행지지 않나. 잘 놀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